천석에 새로 만든 큰 종을 보게나. 큰 채가 아니면 저도 소리 없다네. 어찌하여 저 두려사는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가?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 큰 기상을 가졌던 조선 중기 실천 성리학의 대가 남명 조식 선생. 경과 의를 사상의 바탕으로 삼아 사화의 험난한 시대 무너진 선비의 기상을 세우고 잘못된 국정을 비판하여 살림의 언로를 열었으며 언제나 궁핍한 백성을 걱정하여 위민 정치의 방도를 강구했고 개인의 자질에 따른 교육을 통해 많은 제자를 길러 훗날 국난을 당했을 때 구국의 선봉에 서게 했던 민족의 큰 스승 남명 조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남명 선생은 1501년 합천군 삼가면 토동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남명은 혼란스러운 격동의 시대를 살다 간 인물이다. 여러 차례의 사화로 친척과 벗을 많이 잃었다. 정치 현실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져 있을 때 평생 살림처사의 삶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남명 선생은 1519년 기묘사화를 목격하시면서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선생은 25세 때 한양 근교 산사에서 성리대전을 읽으시다가 이윤처럼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자의 제자 안회처럼 학문의 길을 걸을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하시다가 학문의 대전환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이후로 선생은 안회의 길을 택해 평생 처사의 삶을 사시게 된 것입니다. 자굴산 명경대 등에서 유교의 경전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주역, 병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두루 섭렵하여 깊이 알지 못하는 분야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깊은 사색을 통하여 자신을 반성하며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때부터 그의 학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경과 의를 토대로 한 실천 철학이 싹트게 된다. 경과 의란 무엇인가? 안으로는 마음을 밝게 하고 밖으로는 행동을 반듯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공부를 위해 선생은 방울과 칼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옷섭에 찬 작은 방울을 마음을 맑게 깨우치는 물건이란 뜻으로 성성자라 불렀는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나는 방울 소리를 통해 매 순간순간 정신을 가다듬고자 하였고, 몸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칼에는 내명자 경, 외단자 의라는 글을 새겼는데, 이는 안으로는 마음을 밝혀서 곧게 하고 밖으로는 쓸데없는 욕심을 베어 반듯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선생이 얼마나 엄격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렸는지를 가늠케 한다. 이와 같은 학문으로 남명 선생은 퇴계 선생과 더불어 당대 성리학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였다. 남명의 이런 학문적 토대가 정초된 곳이 바로 김해의 산해정이다. 신어산 기슭에 자리한 산해정은 선생이 18년간 공부하고 강학한 곳이다. 남명 선생은 26세에 부친이 돌아가시자 3년상을 치른 후 30세 되던 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부유한 처가가 있는 이곳으로 와 정자를 짓고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학문의 경지를 이룩하겠다는 뜻에서 산해정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선생이 자신의 호를 남명으로 지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남명은 이곳에서 폭넓게 독서하며 당대 강우 지역에 명망 있는 학자들 이원, 이희안, 신계성 등과 함께 교유하며 쇠락한 강우 지역 사림의 사기를 북돋우면서 서울 친구들과의 교유도 이어갔다. 남명 선생은 남명이라는 호를 여기서부터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학과 심경 등을 읽으면서 위기지학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특히 현실 인식을 예각화해 나가는데 바닷가에 출몰하는 외구들을 목격하면서 외적으로 외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내적으로 민안부를 써서 민에 대한 힘을 강조하면서 위정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입니다. 민안부에서 남명은 백성을 물러 임금을 배에 비유하여 백성이 나라를 뒤엎을 수 있다는 민본 사상에 바탕한 위민 정치를 역설하였다. 또한 공부한 바에 따라 결단하고 이를 실천하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생이 돌아가신 뒤 제자들이 산해정 건너편에 서원을 세웠다. 서원의 이름인 신산은 건립 당시 후학들이 신호산의 기상을 닮아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의미로 붙였다고 한다. 지난 99년 지역의 후학들이 산해정 뒤에 선생의 위패를 모신 숭도사를 짓고 신산서원으로 복원함으로써 오늘날 이곳은 신산서원과 산해정 두 건물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전하의 나랏일은 이미 그릇되어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고 하늘의 뜻은 가버렸으며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대비께서는 생각은 깊으시나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고아일 뿐이니 천가지 백가지의 재앙과 억만갈래로 흩어진 nhân 심을 무엇으로 감당해내며 무엇으로 수습하시겠습니까? 조선 왕조 사상 전무후무한 을묘 사직서는 대비를 과부로 임금을 고아로 표현하면서 당시 정치 상황을 비판하고 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한 상서로 죽음을 무릅쓰고 쓴 글로서 당시의 조정과 제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대 사건이었다. 절벽 아래로 흐르는 강을 배경으로 뇌룡정이 아담하게 들어서 있다. 뇌룡정에 들어서면 좌우 기둥에 쓰여 있는 연묵이례성 시거이 용현이란 글귀가 눈길을 끈다. 이는 장자의 제유편에 나오는 문구로 연못처럼 고요히 있다가 때가 되면 우레처럼 세상을 울리고 시동처럼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용처럼 신묘한 조화를 드러낸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뇌와 용 두 글자를 따와 뇌룡정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뇌룡정 안에는 남명이 직접 그린 그림이 걸려 있는데 신명사도라 이름 붙여진 이 그림에는 경의사상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 뇌룡정은 남명 선생의 신명사도를 본떠 지은 건물인데 강당은 마음이 머무는 집이고 오른쪽 문은 눈, 왼쪽 문은 귀, 정문은 입에 해당합니다. 이 신명사도는 남명사상의 결정판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는 존심 양성을 하고 마음이 움직인 뒤에는 성찰을 하고 사욕의 기미가 발견되면 즉석에서 물리친다는 심성수양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뇌룡정 곁에 복원된 이 건물은 용암소원이다. 원래 이름은 회산소원으로 삼가현에 세웠다가 다시 현재 합천댐 안쪽에 중건하여 용암소원으로 사익받았다. 환갑을 맞이한 남명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인간사의 얽매임 없이 강하게만 전념하고자 한 것이다. 집안의 모든 상속권을 아우에게 양도한 남명은 평소 좋아하여 10여 차례 이상 올랐던 지리산으로 가게 된다. 덕산으로 들어온 남명은 평소 군자의 풍모를 닮았다 하여 각별히 칭송하고 좋아했던 지리산 천왕봉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 덕산 사륜동에 산천제를 지었다. 이곳 산천제는 남명 선생께서 경의학을 완성한 곳입니다. 방벽에 경과 이를 큰 글자로 써 붙여두고서 자신을 수양하고 학문을 독실히 닦으신 곳입니다. 산천제가 의미하는 바는 주역의 산천 대축계에서 따온 것으로 군자가 덕을 쌓고 크게 후학을 그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1566년 문정왕후 사후 명종의 부름에 응하여 단 한 차례 임금을 만나 올바른 정치를 진언하고 곧바로 산천제로 돌아온 남명은 다음 해에 젊은 나이로 즉위한 선조가 몇 차례나 벼슬로 불렀지만 당시 68세였던 선생은 무진봉사를 올려 역대 임금이 다스림에 실패했던 사례를 지적했는데 여기서 논한 서리 만곡론은 당시 서리의 폐단을 강력히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남명 선생께서는 을묘사직서에서 보다 강직한 사회 현실 인식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1568년 무진봉사에서는 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차분하게 사회의 변혁의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조 임금의 등극에 즈음하여 군왕의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하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당대 훈구 세력과 결탁했던 서리들의 폐해를 비판한 것입니다. 평생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그 익힌 바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남명 선생은 그 마지막 가는 길도 제자들과 함께했다. (1572년) 그의 나이 72세 되던 해 산천제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다. 남명 선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은 단 하나. 죽은 뒤에도 자신을 처사로 불러달라는 것. 오직 그뿐이었다. 남명의 육신은 산천제 뒷산에 안장되었다.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이곳에 자리를 정했다고 한다. 남명 선생의 묘갈 비문은 선생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대곡 성훈 선생이 지었다. 남명 선생을 제야의 이 학자로서 조정해서 필요로 해서 불러올린 학자란 뜻의 징사라고 이야기하신 다음 남명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나열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덕이 스스로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백성에게 미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남명 선생의 덕은 후세에 영원히 알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명 선생의 후손들이 모여 불천이 제사를 모시는 곳이 이곳 여제실이다. 여제실은 실제 인물이 있는 것과 같이 한다는 뜻이다. 남명 선생 사후 신도비를 세웠는데 처음 신도 비문은 내암 정인홍이 지었으나 인조반정 이후 철폐되고 후에 다시 미수 허목, 우암 송시열, 영주 조경 등 세 사람이 지은 비문이 있는데 오늘날은 우암 송시열이 지은 비문이 지금 이곳에 서 있다.
남명의 사후 4년 뒤 남명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들이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평소 선생이 논일던 이곳에 정성을 모아 서원을 세웠다.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이 덕천서원은 남명의 고제인 수우당 최영경, 하항, 하흥도 같은 인물들에 의해서 설립이 주도됐습니다. 설립 당시에 관찰사를 비롯한 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랐습니다. 설립 당시에도 이미 이 서원은 태계의 도산서원, 회제이원적의 옥산서원과 더불어 삼산서원이라는 칭호로 불리어졌습니다. 덕천서원이 설립되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은 남명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 경의사상을 이 덕천서원을 통해서 심화하고 확산하는 그런 장소로 삼았습니다. (1592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에 조선 땅이 한순간에 아수라정으로 변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전란 중에 남명의 실천학풍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내암 정일홍, 망우당 곽재우, 송암 김면 등 이른바 영남 3대 의병장을 비롯하여 50여 명에 달하는 남명의 제자들이 의병장으로서 큰 공을 세우며 누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다. 곽지우를 비롯한 남명의 제자들은 일본군의 낙동강 도강을 저지함으로써 전라도를 지켜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명 선생이 평소 제자들에게 경과 의의 실천적 가르침을 전달했고, 그것이 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해서 의병활동으로 꼽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구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학계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남명학은 젊은 학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비롯하여 연구 논문과 연구서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남명학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남명 조식 선생은 16세기 조선유학사에서 선비정신과 실천사상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명 선생은 무사화 이후로 계속된 사화 속에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선비정신을 선양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남명은 공자 이후로 계속되었던 원시유학의 실천정신을 개성하면서 사회개혁론, 경세론 등을 통해서 후세 실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선생이 살아계실 때에는 경과 의를 해와 달로 가르치시더니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오히려 그 마음은 남아있어. 오늘날에는 선생이 곧 해와 달이시구나. 해와 달을 어찌 그려서 전할 수 있겠는가. 한말의 거유 면후 곽종석은 선생의 묘지명에서 남명 선생의 학덕과 업적을 이렇게 명쾌하고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남명 선생은 실천을 중시하신 참선비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권력자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지식인 관료들도 이러한 남명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선비, 진정한 처사로서의 삶을 살다간 남명. 이제 그는 가고 없지만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가장 성공한 교육자로 평가받는 그가 남긴 정신만은 차자손손 대대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